특강 11페이지 이제 대륙분포의 변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분포의 변화. 지질시대 동안 우리가 판해 운동에 의해서 대륙의 분포가 어떤 것이 변화하는지 5가지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현재 우리 대륙의 모습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현재 우리 대륙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6개의 대륙이 크게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게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게아 형성 그 이전에도 돌아가 보면 약 12억 년 전에 어떤 로디니아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억 년 전은 원색누대 시대로, 자, 원색누대에도 초대륙이 있었고, 이 초대륙이 흩어졌다가 다시 약 2억 7천만 년 전에 판게아를 형성했고, 자, 판게아는 초대륙이 다시 흩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췄다. 즉,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가 반복되더라. 자, 12억 년 전에 형성됐던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약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자, 언제 약 2억 7천만 년 전에는 즉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하면서 한마디로 북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및 유럽 대륙이 충돌하면서 자, 무엇이 형성되었다?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팔레치아 산맥 및 칼레도니아 산맥도 형성되었다. 자, 그런데 이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점점점 대서양이 확장되죠. 자, 확장되면서 이 에팔레치아 산맥이 분리됩니다. 그게 칼레도니아와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분리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 자, 3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억 7천만 년 후부터 점점 현재까지 대륙이 분리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남극 부근입니다. 자, 남극 부근에 보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지금 남극에 붙어 있던 요 대륙이 점점점 어떻게 북상하는 것이 보입니까? 자, 지금 이 대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가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점 북상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형성되어 있구나. 그죠? 자, 근데 이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어디에 만났다?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며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였다. 이게 바로 4번째입니다. 자, 언제? 3천만 년 전에.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자, 인도 옆에 요거. 자, 인도 옆에 있는 얘는 바로 뭐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입니다. 자, 얘는 지금 남극에 붙어 있다가 얘도 점점점 북상하는데 여전히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바로 5번째 남극에 붙어 있다가 현재의 남반구 위치로 이동하였다. 자, 마지막으로 자, 현재 이렇게 대륙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미래에는 어떤 대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미래의 대륙을 추측한 것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가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판의 이동과 속력을 나는
어느 예측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미래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바로 현재와 비슷한 대륙 분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5천만 년 후, 1억 년 후, 1억 5천만 년 후, 그리고 2억 년 후. 지금 점점점 대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한마디로 미래에도 또 다른 초대륙이 형성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형을 추정한 미래의 대륙 분포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대륙이 약 2억 5천만 년이 지나면 이 분리되어 있던 대륙이 다시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초대륙을 이루게 되는데 이 대륙의 이름을 뭐라 붙였다? 판게아 울티마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하나 적어두자. 자, 6번째, 약 2억 5천만 년 후에는 어떤 대륙이 초대륙이 형성되는데 이 대륙의 이름은 바로 뭐다? 판게아 울티마라고 과학자들이 명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요 위에 있는 내용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건 정말 미래, 약 2억 5천만 년 후의 미래야. 그때까지 인간이 살아있을까? 인간은 멸종될 것 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GPS를 활용해서 주의 판의 이동과 속력을 한번 보자. 자, 주의 판의 이동과 이동 속력을 가에서 나타낸 것 같이 지속이 된다면, 가에서 나타낸 것처럼 지속된다면 대서양의 면적이, 대서양이 어디 있어? 대서양은 미국이랑 유럽 사이에 있는 요 바다잖아. 자, 대서양의 면적은 증가하고 태평양의 면적은 감소할 것이래. 자, 1억 5천 년, 2억 년 후에는 대서양의 해구가 형성되어서 해양판이 섭입하고 대서양의 면적이 점차 감소할 것이래. 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이 앞 페이지 여기에 있는 6가지 판의 분포 변화 기억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수능 특강 22페이지를 펴봅니다. 자, 22페이지에 우리 위에 부분은 이미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 자, 4번부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판의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수조에다가, 자, 요런 수조가 있습니다. 자, 수조에 선생님이 물을 이렇게 받았어. 자, 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알코올 램프를 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 위에 선생님이 얇은 휴지를 한 장 이렇게 깔아둘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알코올 램프로 이 수조 속의 물을 계속 끓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알코올 램프로 인해서 물의 어디가 가장 뜨거워져? 바로 이 알코올 램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 아래쪽의 물이 가장 뜨거워지겠지. 자, 그럼 뜨거워진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뭐 주변보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작아질 것이고 밀도가 주변보다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됐지? 그럼 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지.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 다시 아래로 가려앉겠지. 이렇게. 한마디로 뭐? 물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럼 봐. 자, 아래에서부터 계속 물이 팔팔팔 끓어올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얇은 휴지가 이 뜨거운 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가 없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상승하는 곳에 어떻게 돼? 찢겨질 거야. 그치? 그리고 봐. 이 휴지 조각은 이 아래의 휴지 조각 아래의 물의 흐름 한마디로 이
물이 상승하고 물이 가라앉는 이 흐름을 따라서 휴지 조각이 양쪽으로 멀어질 것이라고. 자, 선생님이 그러면 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판이 있죠. 자,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분을 포함한 거야. 자, 상부 멘틀 아래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고? 연약권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고체인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지. 그럼 봐. 자, 멘틀이 지금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녹아서 액체처럼 움직여서 아래에서 위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럼 봐. 아래에서 위로 대류가 일어난 이 멘틀은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식지. 그러면서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야. 자, 멘틀에 무엇이 일어나?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지금 이런 멘틀 위에, 연약권 위에 얇은 뭐가 있습니까? 판이 올라가 있는데, 자, 아래에서부터 계속 뜨거운 무엇이? 멘틀이 상승하면, 자, 이 판은 이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부풀어 오른다 그랬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 부풀어 오르네. 그런데 지금 이 판, 부풀어 오른 것을 중심으로 양쪽의 판을 봤더니 아래쪽에 있는 멘틀의 흐름을 따라서 판이 찢어진다고. 마치 뭐처럼? 휴지가 양쪽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그럼 봐. 자,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이 산이 한마디로 해령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생기는 V자 틈이 뭐라 그랬어? 열곡이라 그랬지. 아, 그러면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는 해령이 존재하고 자, 이 해령의 가장 꼭대기에는 해령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뭐가? 열곡이 존재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덮여 있다 했지. 그럼 봐, 현재 멘틀 위에 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옆에는 또 다른 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옆에는 또 다른 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요 중간의 판을 보면 중간의 판은 해령으로 중심으로 해서 판이 멀어지고 있네.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판이 멀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도 판이 존재하네. 근데 이 판과 이 판이 어떻게 돼? 판이 가까워지면서 충돌할 수도 있다. 그치? 충돌하면서 둘 중에서 왼쪽 판의 밀도가 크다면 왼쪽 판이 오른쪽 판 안으로 섭입하겠지. 섭입하면서 이렇게 뭐가 섭입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런데 자, 지금 이 왼쪽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판과 오른쪽에 있는 판은 여기는 왼쪽 판이 더 밀도가 크다 그러면 자, 지금 왼쪽 판이 밀도가 더 크다 그런데 얘도 지금 충돌한다고 치면 왼쪽 판이 오른쪽 판으로 이렇게 섭입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큰 대류, 판의 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판 이동의 주된 원동력이 바로 뭐야? 바로 멘틀의 대류지. 자,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판의 이동과 멘틀의 대류. 자, 멘틀은 연약권에서 고체 상태이지만 온도가 높으므로 유동성이 있고 매우 느리게 대류가 일어난다. 그치?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확장하여 오래된 해양지각은 해구에서 섭입돼서 소멸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가정으로 판은 바로 무엇을 따라서? 멘틀 대류를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야. 자, 과거에는 판을 움직이는 주된 요소가 바로 뭐라고? 멘틀의 대류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판의 움직임에 멘틀 대류가 주된 요인이지만
자, 또 다른 힘이 판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된 요인 첫 번째가 멘틀 대류라면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두 번째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 요 아래에 또 있네.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걸 그림에서 보면 자, 지금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령을 중심으로 오른쪽 판이 멀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륙판과 충돌하며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어디가 더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더 밀도가 커서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지금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섭입하면서 지금 이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지. 그러면 이 해양판 아래쪽이 이 열과 압력이 높아집니다. 왜? 대륙 깊숙이, 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판 아래쪽에 들어간 부분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요 판 아래쪽에 녹은 이런 성분들이 점점 뭉치는 거예요. 자, 뭉치면서 지금 판 아래에 한마디로 무거운 추들이 달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 무게에 의해서 섭입하는 판이 어떻게 된다? 잡아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자, 판이 섭입할 때 섭입하는 요 판이 잡아 당기는 힘이 바로 무엇이다?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됐니? 자, 두 번째,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자, 지금 해령은 자, 상승하는 멘틀 대류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각이 판이 부풀어 오른 거지. 자, 부풀어 올랐네. 그러면 자, 다른 주변에 있는 판보다 뭐가 높습니까? 높이가 높지. 한마디로 중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솟아오른 이 해양판이 점점점 이 솟아오른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 때 자, 무엇이 작용한다? 중력이라는 힘이 이 해령의 사면을 따라서 적용되면서 자, 중력에 의해 해령의 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판이 밀어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 두 가지. 첫 번째 뭐? 섭입하는 판 자체의 잡아당기는 힘. 두 번째,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섭입대에서 존재하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에 비해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은 너무 약소해서 판의 이동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니? 자, 이제 우리는 지구과학 1을 배운 학생으로서 자, 판 운동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멘틀의 대류이지만 부가적으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도 판의 이동에 영향을 주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해 봐야겠다. 그쵸?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볼 것입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은 남아메리카판, 오른쪽 그림은 오스트레일리아판입니다. 자,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남아메리카판은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이더라. 자, 요 그림 위에서 봤을 때 요런 그림을 바로 뭐라 그런다 했어? 요런 그림 뭐란다 했습니까? 해령, 그치? 해령이 끊어졌네? 변환단층이네? 변환단층이네? 생각하라 했잖아.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서쪽으로 약 연마다 3c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자,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이동인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현재 어느 쪽으로? 북동쪽으로 지금 판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얘는 년마다 7cm씩 빠르게 이동합니다. 지금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둘 다 이동하네. 어디로부터? 중앙해령으로부터 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연마다 3cm, 오른쪽은 7cm야. 자, 지금 판의 이동 속도 차이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을까?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좀 잘 봐야 돼. 자, 왼쪽 그림 남아메리카판의 이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 왼쪽에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자, 이 오른쪽에 보면 북동쪽 위에 화살표 보입니까? 화살표는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해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판이 섭입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A, B의 단면을 봤을 때 어떻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한마디로 섭입이 왼쪽에서 오른쪽 A판에서 B판 쪽으로 섭입이 일어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떻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판에서 위에 있는 판 쪽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 지금 왼쪽 그림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메리카판이 B에서 A로 이동하고 있는 건 확인이 돼. 그치? 아래의 멘틀의 흐름을 따라서. 근데 오른쪽 그림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멘틀 대류의 흐름을 따라서 C에서 D로 이동하는 게 보인다는 거야. 자, 근데 C에서 D로 이동할 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섭입하고 있는 게 보이지. 자, 어디에서? C에서 D 방향으로. 그럼 봐. C에서 D 방향으로 뭐가? 판이 섭입하면서, 자, 판이 섭입한 것이 녹으면서 부산물들이 쌓이면서 무게가 쌓이면 점점점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판은 판의 이동의 원동력, 멘틀의 대류뿐만 아니라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판 자체의 힘에 의해서 1년에 7cm라는 빠른 이동 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왼쪽 판은 지금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B에서 A로 이동하네. 그런데 자, 지금 섭입하는 방향을 봤더니 자, 남아메리카판이 A판 쪽으로 섭입하는 게 아니라 A판이 B판으로 섭입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판 자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B판에서 A판으로 향하는 방향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되지. 한마디로 왼쪽 판에는 뭐가 없다?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멘틀 대류에 의한 이 판의 이동 속도만 적용되기 때문에 1년에 3cm라는 상대적인 느린 속도로 판이 이동하는 거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판의 이동에는 멘틀의 대류뿐만 아니라 바로 판 자체가 가진 물리적인 힘이 적용되더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고생했습니다.